흡연을 바로 한 사람이고 적게 나오면 흡연을 안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 회의 속계.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쪽. 그 세입에 보니까는 금연단서 과태료 갖고 20건이 있었다고 했네, 예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전 식당 1월 1일, 내년 1월 1일. 4월부터도 있어요. 4월. 네, 전 규모 상관없이. 예, 규모 상관없이요. 내년 4월부터 이게 방송에 나온 거 봤는데 이게 20건밖에 안 되겠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는 본인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업소 과태료가 170만 원으로 이렇게 보도상에 나오던데. 네. 근데 이게 20건밖에 안 되겠어요, 이거? 요게 이제 주인 업주하고 이제 직접 그 흡연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요. 업주는 그걸 방치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표시를 금연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표시를 안 했을 적에만 과태료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 없고 그냥 금연 구역이다라는 표시만 하면은 거기서 담배를 펴도 주인은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렇게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어떤 그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뭐 금연 그 저기 표시 그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식당에서 재떨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고 그런 거 예?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죠. 일반적인 그 손님이 그냥 뭐 일회용 컵을 갖다가 본인이 했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손님만 과태료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예, 예. 요번에 아마 건의들을 많이 해갖고요. 법 규정을 좀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은 보건소 정수기 및 비대 임대료였고 984만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 지금 현재 네. 안전보건소하고 나머지 그 7군데인가요? 취소? 예.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가 7군데고요. 아, 진료소 7군데. 예, 지소 4군데입니다. 보건소하고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뒤에 그 안중은 또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게요. 예. 따로 뺐던데. 예, 안중은 따로 뺐습니다. 총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정수기하고. 정수기가 보건소에 있는 게 총 13대입니다. 보건소 13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대기가 이제 20대 있습니다. 20대? 네. 임대료는 얼마씩이나요? 요게 총 그 위괄적으로 해서 해는데 984만 원 나왔는데 비대기하고 정수기하고 나눠 봐야 되겠네요. 정수기 한 대에 뭐 보통 한 2, 3만 원, 3만 원 정도 지금 하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 모르시는 거예요? 네. 혹시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청소용비 5,300만 원 돼 있는데 네. 주로 어떤 청소 하시나요? 지금 저기 그 일하는 아주버니 분들이 총 그 보건소 2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탁이에요? 예, 위탁입니다. 2명이 청소하시는데 5,300이다? 예. 이것도 계약서하고 내역 좀 적어보실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보니까는 그 자산 및 그 물품 취득비했고 재본용 천공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재본 같은 거 지금 그 의지에다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여기 철회갖고서는 보관할 문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공기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조그만 거는 펀치로 찍는 거고. 예, 예. 네? 그러면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싼 건가 본데 그 방식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서류들 이렇게 구멍 뚫을 때 사람들 뭐 펜처를 드릴처럼 이렇게 뜨면 예, 예. 그러니까 저기 펀치는 이제 조그마한 작은 거고 이제 네. 큰 서류들 이렇게 뚫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드릴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예, 뜨시 예. 그런 건가 보죠? 지금 현재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는 전년도 예산은 65만 원인데 이게 350으로 확 올라갔길래 전년도에도 이게 헬스계를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4배 정도, 4배 이상이 이게 뛰었다는 얘기 가격이? 요거는 그 어떤 물건을 지금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반영을 했는지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내용이 좀 저도 아니 좀 왜냐면은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을 때 견적을 받아가고 네, 예, 사양을 그렇습니다. 봤을 텐데 이 가격이 갑자기 4배 이상으로 뛰니까 예, 맞습니다. 요 자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9쪽에 그 중간에 보면 거기도 물품 취득인데 유해증 포충기가 한 대 90만 원인데 이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 공원하고 공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그 모기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 통곡선이나 이제 하천 주변 쪽으로다가 지금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총 요게 200 현재 2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데 앞으로 15대 더 하시겠다? 예, 내년에 15대 예정입니다. 이게 위에 그 해충 그 뭐 특히 뭐 모기라든가 날파리 뭐 이게 날벌레들 뭐 이게 좀 효과가 있다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안중 쪽에 네. 그러면 내년도까지 해봐야 한 260대인데 네. 현재 거하고 합쳐봐요. 그래갖고 이게 다 커버가 되겠어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확보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중하고 안중이 지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안중 쪽에 이제 15대, 평택 쪽에 15대 해갖고 공원이 새로 생기는 쪽으로다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 수명 어느 정도 간대요? 수명은 램프만 갈면은 뭐 10여 년 이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수입비를 써서 매년 다니면서 이제 그 램프를 보고 이제 나방이나 모기들이 몰려드는 거기 때문에 램프 수명이 보통 한 2년 정도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포집이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낀 것도 또 소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달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네. 어디 모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카타식으로다가 그냥 거기서 갈려갖고 밑으로 그냥 분말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지금 제조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달청에 이제 제3자 단가 계약 체결되어 있는 업체에 우선은 저희들은 뭐 입찰을 보지 않으면은 거기 거를 사야 되니까 그쪽 위주로다가 지금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방역 차량 특정차 구입해갖고 4천만 원 이렇게 잡으시는데 지금 현재 없나요? 지금 현재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7년인 기계인데 2003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수리비나 모든 게 소요가 많이 돼서 이것은 다시 교체하려고요? 네. 차량용 영무 소독기는 이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차량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제 소독을 하는 장비인데요. 내구난이 지나서 생겨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특특해도 그렇고 꼭 내구연한을 따질 건 아니잖아요. 좀 그렇긴 정비를 한데. 잘한다든가 좀 이제 예. 관리를 잘하면은 내구연한 하는 건 없이 좀 더 쓸 수 있는 거 써야지 무조건 내구연한지를 딱 교체만 하시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약간 좀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9년, 요거는 9년 정도 지났습니다. 연무 소독기가요?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 단성 차량 구입. 지금 보건소에 차량, 관영 차량이 몇 대예요? 총 10대 있습니다. 총 10대 중에서 방역용 차량하고 특장차하고 앰뷸런스도 다 쓰고 일반 승용으로 다 쓸 수 없는 것이 5대 정도고요. 5대 중에 방문보건 차량이 1대고 일반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금연 단속 전담 그 차량으로 갖다 구입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거 뭐 비흡연자들이야 뭐 쌍수들을 환영했지만 흡연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원래 저기 민원 신고가 이제 금연 지역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거의 큰 팀이 그냥 여기에 매달려서 지금 전화를 받고 그래야 될 정도로다가 좀 심했기 때문에 또 직접 나가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바로 출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이제 표시를 해서 다니면은 교통단속 차량 마냥 어떤 그 전시 효과나 뭐 이런 그 예방 효과 이런 걸 노리고서는 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도 되겠지만은 말썽의 소진이 있겠죠 또 흡연자들하고. 굉장히 힘든 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예,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담배값 인상에다가 금연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그럼 전매청 없애버리라고. 그 얘기 뭐 나오잖아요.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요새. 돈 받으다가 전부 다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럼 뭐 어떻게 담배값 올리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흡연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은 물론 여기 뭐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건강관리공단에 그쪽에서 어떤 민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그 불확산이라든가 등산하고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지출 요인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건강관리공단에다가 불확산을 해도 체육시설을 해서 해라. 그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 금연해갖고 뭐 솔직히 시민들이 어떻게 건강이 좋아진다면은 그 돈을 갖다가 뭐 금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이제 예산이 약 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 요번에 이제 오르면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 성공하고 그러면 성공 그 물건 같은 것을 10,000원짜리 이상은 못 주고 이랬었는데 대폭 요건 한 5만 원 정도 상당히 좀 필요하신 걸로 그렇게 좀 해드리는 방법 그래갖고 앞으로는 좀 이제 안 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담배를 끊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건강을 생각하고 다시 이거 하십시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아, 담배를 끊으니까 이렇게도 나한테도 혜택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네. 그 다음에 284 쪽에 의뢰 및 의료비 해갖고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7천만 원. 그러면 아까 안중지서도 보니까는 꽤 있더라고. 5천원 얼마가 있더라고요. 네. 요것은 그 보고서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 각종 그 건강 진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건증을 할 적에 쓰는 시약 검사비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건강 검진을 위해서 쓰는 이제 검사용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명서 내용에 보면은 네네. 그 검사용 뭐 스틱 구입비 네. 그 스틱이 2만원 되는데 2만원씩이나 합니까? 스틱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틱 종류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 당뇨 검사, 당부화 검사기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약을 드시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해서 거는 스틱이 있는데 이게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이제 검사해 보면은 며칠씩 걸리지 않고 아니 바로 나오는 스틱이라는 거. 게 이게 기기가 있잖아요. 예,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우리 피 검사하듯이 요만한 거 이게 피 빼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예, 거. 거기다가 그런- 피를 묻혀갖고 예, 넣는 묻혀갖고 거. 이렇게. 네. 그 2만원씩이나요? 2만 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그렇습니다. 고가네요? 예, 상당히. 상당히 고가입니다. 기기는 안 바꿔도 되는 건데. 네. 이게 혹시 물론 이게 건강을 생각하고 뭐 사전 예방할 차원에서 하시는 거 좋은데 이 그 스틱이라든가 이거 보니까는 진료의약품 구입해갖고 나온 거 네. 그 7개 하는데 7개 지도까지도 있는 진료도까지 네. 지금 이거 구입 그 스틱 종료 구입 네. 그거하고 어디 업체 건지 혹시 나와 있나요?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아니 입찰을 보면은 예, 예. 만약에 그거를 갖다 의료기기라든가 이거 되게 그 갖다 주기 뭐 하는 뭐 대리점이 됐든 그 중간 유통 아, 그거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쪽에서 다 입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찰을 어느 한 회사가 여러 물건을 갖다 단가 입찰을 해갖고 이 수십 가지 약품을 놔갖고 이제 입찰을 올리면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된 업체가 그러니까 제약 어느 뭐 그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각 회사들 거를 자기네들이 다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그 가격에 납품을 하는 그런 유통업체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입찰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혹시 있으면 줘보세요. 예, 올해 입찰된 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86쪽에 보면은 국내협의회 갖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임기제 공무원 등 사업 추진협의 해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요게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방문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예, 직접 방문해서 이제 예, 어르신들이 이제 돌봐드리고 그러는 팀이 있었는데 요게 기간제였었습니다. 기간제였다가 올 6월 1일부터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다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간제였다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신분인데 요거는 이제 5년간 1년 단위로 다 계약을 해서 5년까지 이제 계약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근무를 시키는 조건으로다가 뽑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급여가 시간제로 하면은 뭐 시급이든 일당이든 그런 식으로 시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지금 7시간 근무로다가 요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을 보장해주고 5년은 이제 그 성과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다가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3명이요? 예, 지금 14명입니다. 근데 여기 13명으로 와 있네. 한 명이 지금 결혼이라 13명이.
그럼 이분들이 우리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저기 상택시의 그 시기표 보면 기간, 그 저기 뭐 무기계약직이 있고, 네. 예? 기간제가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뭐 일반적으로 뭐 1년 이내.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예. 그냥 무기 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이 뭐 거의 공무원 수준이고, 예. 그 다음에 뭐 한 10개월만 쓴다든가 이런 그거는 데가 이제 있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간제로 봐야 돼, 시간제로 봐야 돼? 요 사람들은 5년 동안 보장이 돼 있는 임기제라고 임기제죠, 임기제. 임기제라고. 시간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혹시 저기 그 안진보건소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성주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간제 그 저기 근로자가 있다 그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은 몇 분 있습니다. 거기서 예방접종 보조를 한다든가 지금 그 암검진 사업 보조를 한다든가 한 서너 분 있습니다. 그런 분. 안중에도 있나요? 안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그 임금에 대한 그 고용에 대한 그 불안을 갖다 좀 해소시켜주고 하고자 거의 최장 5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 환자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되니까 뭐 진료라든가 상담하는 데 좋을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유독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간제를 해버린다 치면은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게 단절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제 그 아주 직접적인 민원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예방접종 사업, 많이 몰릴 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위주로만 기간제로다가 많이 쓰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은 많이 지금 이제 시간제 계약직이 됐던 계약직으로 돌리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이 같이 뭐 의술이 인술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또한 그 환자하고 아무리 뭐 온다 하더라도 같이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뭐 안정을 시키고 뭐 이러는 건데 과연 이 기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환자들을 대할 수가 있겠나? 또 정부 방침에서도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 미정부를 갖다가 정기직화하자 이런 방침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고 건강하고 또 목숨하고도 제일 중요한 그 보건소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방침을 좀 이제 거리를 들여갖고 바꿔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앞으로다가 노력을 해서요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 근데 안중보건지소도 청소년 그거라는 얘기죠, 위탁.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 명인가 보죠, 청소년인 예, 거 보니까. 예, 한 명입니다. 국산 지붕 설치는 그 뭐 추경에 다시 좀 더 검토해서 하시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저 의견 한 가지 볼게요. 292쪽에 보면은 금연 지도 단속 요원 인건비 해갖고 2명 270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연 단속 요원 간식비는 248일이란 말이에요. 예. 왜 날짜가 틀리나? 인건비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면은 토요일 날 하루를 더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그날은 안 간식비는 주니까 실제 빠지는 나오는 일자만 계산했고요. 토요일이 유급으로 돼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은 이게 우리 그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지금 네. 주는데
지금 뭐지 전년도가 4,400억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제 5억 6천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평택시 인구가 출산율이 좀 늘어나는 입장인가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중 지역 쪽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렇게 뭐 다른 전체적으로다가 뭐 획기적으로 다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3년 전인가 그 무슨 뭐 한참 애기들 많이 날 적에 그때 반짝 좀 한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현재 거의 다른 수준하고 비슷한데 경기도 내의 지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평택시가 뭐 금년도나 아니면 작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런 건 예, 그런 원인은 건 없고 없고. 예, 예. 혹시 그 다문화 가정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나요? 그 다문화 가정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문화 가정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지금 못 뽑아봤는데요. 그거보다는 그 저쪽에 안중 쪽에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평택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우리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솔직히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어쩌겠지만은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안중 쪽에 좀 출산율이 높아졌다 하는 거는 이 자연불확들 보면은 좀 이 다문화 가정들이 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농사지 시골이니까는 일반 그 도심보다는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해갖고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다문화 쪽으로다가 다시 한번 요거는 예. 통계를 좀 다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희. 아, 저기죠? 평택보건소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없어요? 네. 네, 또 지라실 분위기니까 박하는 지라실만 네, 그 금연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 국비 지원이 이게 좀 늘어난 건가요? 이번에? 예, 국비 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50% 해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단속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이 캠페인이나 또 홍보물 부착 이런 것들이 좀 더 열심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물 부착은 다 됐나요? 지금 통합건강정지 사업 내에 금연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하는 거 말고, 거기에 지금 뭐 금연 패치비가 8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홍보비도 상당히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금연 부착해드리는 거,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부착하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에 그 신고 전화번호 이런 것도 다 예, 들어있어요? 당연히 저희 보건소 전화번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단속 차량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이제 시민들의 또 반발이나 저항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이 캠페인이나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 활동 쪽으로다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행해서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고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강화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게 신고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도 그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의 권리 네. 이런 게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 그럼 거기에 또 우리 행정에서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네. 저는 이 단속을 차량을 배치해서 강화를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단속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게 갖고서 차량을 배치해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뭐 국비 지원이 나와서 차량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단속 건수 문제도
차량을 배치함으로 해서 건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전시 효과랄까 그 어떤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강하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단속 요원들이 4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그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그 교통편을 편리성을 확보하겠다 이 정도의 의미면 이게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전시 효과라는 것은 뭐 교통 단속 차량 보면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지키고 막 이러는 그런 그 저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 효과, 전시 효과, 홍보 효과가 가장 강력한 건 단속 건수예요. 예. 단속 건수가 가장 강력한 시민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항이 예상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 차량 구입할 필요가 없죠. 차 타고 휙휙 지나다니면 뭐해요? 실제 잡아야지. 그 신고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부분도 민원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 바로 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 차도 물론 있어도 좋지만은 그런 전용 단속 차량이 있다면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효과, 제가 말씀드린 건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의지를. 당연히 단속 요원들은 의지를 받고 단속을 하죠. 네, 이상요. 예, 더 지내실 의원님이시니까. 예, 본위원장이 밑값만 하겠습니다. 예, 265쪽에 국내 여비가지 공정보건의 직무 수행 여비에서 100만 원이 작년 대비 1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야 돼. 265쪽. 네네. 왜 이렇게 됐어요? 아, 직무협이요? 예, 예. 예, 공정보건의사 13분에 대한 보수교육협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27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170만 썼어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270만 원을 이제 2014년도에는 계산을 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하는데 좀 올해는 좀 횟수가 줄어가지고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쉬었습니다. 중앙에서 횟수를 줄였다고? 예, 이제 아무래도 공보위들 자꾸 자출을 하면은 이제 진료에 차질이 있으니까 횟수를 좀 줄인 거죠. 횟수를 줄여서 되는 거라? 작년에 그 270만 다 소진시켰어요? 작년에 이게 못 시켜서 요번에 좀 줄인 걸로다가 그러게. 제가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66쪽에 고성 원적 보건 진료 주민복지센터 강당 사용료. 네. 주민복지센터 강당 사용료. 주민복지센터는 어디 걸 활용해요? 서평택 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지소 옆에 있는데 그 어르신들 그 건강운동 방사 초빙해서 이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쪽에 임대료를 내고서는 그 주 3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뭐 작년도 안 하고 처음 해본 거예요? 아니 작년에 계속 몇 년 동안 그 작년에 했으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노인분들이 거의 예 65세 이상 노인층들도 있고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활용이 잘 돼요? 예. 활용 잘 안 된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거 한 달에 몇 명이나 돼요? 보통 일일 평균 참여 인원을 보통 17명 정도 평균적으로다가 오시기 때문에요.
월 평균은 한 217분 정도 오시는 걸로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방 좀 해요? 가서? 관리 좀 했지? 나가서? 직원이 뭐? 진료소장이 직접 같이 컨트롤 해주니까요, 강사하고. 음, 269쪽, 찐득이 맨, 찐득이가 저 시스가무죠? 예, 치츠가무십니다. 예. 예. 요거 그 농촌 지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예, 요건 농가주택 숫자로다가 해서, 저기, 토시하고 기피제 하나씩 나눠드리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을 잘 모를 텐데, 그냥 그 공원에서 나가서 그 시골 저기 농촌 지역에 이장님들 홍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봉대를 담아줘서 그냥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 시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예방, 이게 뭐 쓰는 방법뿐이 아니고, 치츠가무시 예방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의 나가고 우리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회계가 아니면은 그 이장 회계 꼭 참석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 그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홍보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평택시에 일어나는 뭐 보건소 관련된 문제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읍사무소하고 읍면동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 하는 일을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예,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분회장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더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보건소가 이게 뭐 착제해 보니까 우리 평택 시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예상 잡아놓은 건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그 치료만 해주고 진료만 해주고 내고 홍보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 이장님들이나 분회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회의 때 매달 회의를 하니까 보건소 기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홍보 좀 해주시고,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해놓은 건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그저 보건소에 노인네다만 오는 그러한 보건소로 인식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르더라고. 같이 저 읍면동하고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모유수와 선발대 한 거지 3회 했지요? 금년도까지. 예, 요번에가 3회째입니다. 그 미리 그 저기 사전 심사를 해서 그 선발대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사전 예심을 거칩니다. 예심을 예, 거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금연 당속 PDA 구입비 이 두 대인데 어디다 설칠 거예요? 아, 다른 요거 거 아닌 거예요? 뭐 어디다 그 기구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요 PDA라는 거는 이제 직접 그 교통단속할 적에 이제 과태료 이렇게 끊는 거 마냥 그 자리에서 그분들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서 뽑아주게 돼 있는 그런 아니 어느 장소에서 그걸 해요? 그냥 현장에서 고지서를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니 그러면 도로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담배 피는 현장에서, 사람들 예. 있으면은 예. 그냥 다 단속하는 거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그 금연 지역에서 필 때만 적발을 해서. 그 뭐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예. 그 공공건물 저기 PC방 이런 데가 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지금 아직 같은 있어요? 그게 그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기 그 공원 같은 데도 우리 단속해죠? 공원은 지정이 지금 금연 지역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역전이나 이런 일반 공원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부러 프랭카드를 건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금연이라는 그 스티커 부착 같은 거 정도로 하는 걸로만. 우리 저기 시의 옆전에는 다 단속해요? 단속 그러면 지역이 아니에요. 저기 단지역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흡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흡연 시설? 예, 흡연 시설을 만들고. 네, 제가 왜 그 공원 쪽을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탈옥건설 의원님들이 일본을 그 국가에다가 다녀왔어요. 강원이하고. 그래서 이제 공원도 다니고 그래서 관공도 다녀봤는데 그 흡연 장소를 지정해 주더라고. 예. 또 길거리로 걸어다니면서 피지 못하게 그 공원 내에서도 그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뭐 지금 그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보건소하고 공원관리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또 흡연하는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 보호해 영어로 말하면 이제 금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거니까 네. 그 지정장소에서 이제 필 수 있게끔 뭘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0쪽에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등 지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지원. 뭐 자살 시도자는 말 그대로 다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해갖고 저희들이 그 5개 지금 그 종합병원에다가 저희들하고 협약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정신건강주기센터로다가 바로 연락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본인이 시도자에 대해서는 시도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어떤 치료나 거기 그 시도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 시에는 있어요 사례가? 총 지금 저희들이 올 10월 말 통계로다가 196명이 병원에서 신고돼서 시도자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때요? 연령층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이 50에서 59세가 20.8%, 그 다음에 40에서 49세가 21.3%.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시도하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돌아가시지는 않고 그냥 안 했을 때 예, 예. 그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하고 가족들 이제 정신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에 대한 진료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가족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예 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비 주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가족이 뭐 무슨 병이 생기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 뭐 가족까지 뭐 치료비 줘? 이 유가족들도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많이 받고 이거 있습니다. 뭐 도비가 내시돼가지고 일적인데 네. 벌써 되시는 거? 다 끝나가요. 그 현대보건소 지붕은 뭐 저기 아까 예, 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올해 상황 봐가지고 한다는 거지? 예, 설계 다시 해갖고요. 다시 보여드린 다음에 쉽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더 질의하실 일 있으십니까? 저기 그 보건소에 간단한 뭐 시설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요. 예. 건강증진센터에는 그 CBR 사업이라고 재활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센터 내에 있습니다. 여기. 건강증진센터, 예, 보건소 그럼 내에. 보건소에는 네. 지금 보니까 노인 어르신이고 다 농사철 끝나가지고 간단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해놓고 그 물리치료실도 있고 한방실도 있습니다. 도전보건소에 있어요?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그 학중에 그런 거는 안 해보고 엉뚱한 노인 양반들이 70 넘은 양반들이 거기까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거 좀 강구 좀 하시고 해서 네네. 금연 단속용 차량 구입비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단속을 하는데 차량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이 뭐예요?
현재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5대밖에는 가용 차량이 없어서 아니 차량이 뭐냐고. 일반 그 포터 그러니까 프라이드 정도입니다.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 1,800만 원. 다 쌍용차로 바꿔요. 왜 그 우리 영내에 있는 회사 차를 왜 자꾸만 남의 동네 화성식도 갖다 끌어다가 가고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예산이 의원님들한테 그 우리 자치행정에서 왜 이거 전액 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제가 전달을 못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그 현덕 보건소 공보의 숙소 옥상 지붕 설치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수가 생겼는데 단순하게 저희들은 지붕만 더 씌우기를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받아봤는데 그 이 진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요. 지붕식으로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외형 같은 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누수 원인을 좀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요번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우기 오기 전에 추경에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제 반영을 시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전액 삭감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첫째 이게 설명을 정확하게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그 부서마다 소장님들이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와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되면 되고 말면 말이다. 추경해서 올리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삭감되면 추경해서 다시 올라와서 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뭐예요, 그럼? 이게 처음에 설명할 때 애시당초부터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뢰시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들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런 보건소 뭐 괜찮은 거. 더 이상 지뢰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후에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것 으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